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갑이라고 불린 여자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나리의 시선은 여자가 사라진 쪽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저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딘지 알아보거라. 저 여인의 아비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한도리가 어리둥절해하자 나리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술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은 밤 나리는 가비의 아비와 마주 앉았다. 그는 갑작스러운 양반나리의 행차에 무릎을 꿇고 안절부절 못했다. 자네 여식을 첩으로 드리고 싶네. 내게 주지 않겠나? 첩이라니. 제 여식은 아직 어린아이옵니다. 듣자 하니 자네는 술집과 도박판을 내 집 드나드듯이 한다던데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지 않은 듯 보이는데 자네 여식이 내 집으로 돌아오면 앞으로 밥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걸세. 그 말에 남자는 혹하는 눈치였다. 어떻게 하겠나. 남자는 지저분한 방바닥에 납작 머리를 조아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나리는 입꼬리가 흡족하게 올라갔다. 마님은 나리가 첩을 들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혼례를 올린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니 불평할 처지는 못되었다. 가비가 칙슬로 들어오면서 나리는 뻔질나게 드나들던 기방 출입을 딱 끊었다. 가비의 치막폭에 쌓여 하루 종일 두문불출하는 날이 늘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안채엔 전에 없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그래도 처음 얼마 동안은 큰 갈등이 불거지는 일은 없었다. 얼마 후 지난 몇 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마님이 임신을 하였다. 나리도 아기가 들어서자 태도를 싹 바꾸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마님의 임신 사실을 기뻐할 수 없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가비였다. 마님의 배가 불러올수록 가비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다. 아기를 낳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마님에게 참변이 닥친 건 임신 7개월째 되던 깊은 밤이었다. 마님의 신음소리에 깊은 밤 노곤한 잠에 취해있던 할멈은 놀라 잠을 깼다. 마님, 정신 차리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산파를 불러오겠습니다. 할멈은 마님을 진정시킨 뒤 산파를 부르라고 전했다. 얼마 후 도착한 산파는 곧 출산 준비에 들어갔다. 조용한 정막이 불길하게 주위를 외워쌌다. 산파는 할멈과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사산하셨소. 마님은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차라리 계속 울기라도 하면 다행이련만 이상할 정도로 가라앉아 온종일 입을 다물고 지냈다. 대신 나리가 가비의 초소를 들리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희한하게도 마님은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그러던 차에 가비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얼마 후 가비가 아기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가비는 물론이고 나리 역시 기쁨에 겨우 어쩔 줄 몰랐다. 가비가 출산한 직후 나리 문중어른이 돌아가셨다는 기별이 왔다. 나리가 길을 떠나고 나자 그때까지 꼼짝 않던 아마님이 연기처럼 스르르 몸을 일으켜 가비 방으로 향했다. 미역국을 내오던 간단이와 딱 맞닥뜨렸다. 상은 내가 가져가마. 마님이 간단이를 향해 말했다. 아니 어찌 마님께서 직접. 간단이가 우물쭈물하자 마님의 목소리가 날이 섰다. 나리의 아들을 출산한 자다. 할멈은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벼랑간 방 안에서 자지러지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와 잠을 깼다. 아기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방 안에선 아기를 안고 어르는 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마님. 할멈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 젖혔다. 할멈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가비에게로 향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누워있는 가비는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후 갓 태어난 아기를 볼 생각에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온 나리는 애척과 아들의 충격적인 죽음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몇 달이 흘렀다. 줄초상을 치르느냐 경향이 없던 나리댁도 어느새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마님도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다.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왔다. 반가운 꽃소식과 더불어 나리댁에도 기쁜 소식이 찾아왔으니 바로 마님의 퇴기였다. 이번에는 무사히 품에 아기를 안았다. 태어난 아기는 더없이 건강했지만 딸이었다. 나리는 딸에게 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연이가 태어난 이후 나리는 자주 다니던 반말실도 기방 나들이도 딱 끊었다. 연이는 자랄수록 점점 더 예뻐졌다. 더욱이 연이의 얼굴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낯익은 얼굴과 쏙 빼닮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 연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마님과 연이 사이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가비와 쏙 빼닮았다는 것 빼고는 마님의 눈에 연이는 부족한 게 많은 여식이었다. 며칠 후 할멈이 마님의 잠자리를 준비한 뒤 방을 나오려 할 때였다.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끔찍이도 미워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마님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따금 내 딸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네. 그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내 손으로. 마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어서 주무시지요. 예의가 아닌 건 알지만 마님의 끔찍한 고백을 듣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늦가을에 접어든 으슬렁스러운 날씨였다. 마님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연희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 엄하게 굴었던 것 같구나. 사실 나는 너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 모습이 내가 한때 아주 싫어했던 사람과 꼭 닮아 있어서. 그래, 알아. 바보 같은 얘긴지. 미안하구나. 하지만 가슴에 꼭꼭 묻어놓은 해묵은 증오라는 게 그리 쉽사리 사라지는 게 아니더구나. 연희가 느릿느릿 말했다. 새소리가 섞인 카랑카랑한 그 목소리는 10살짜리 계집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여인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마님께선 저와 제 아들을 죽이신 겁니까? 마님의 두 눈엔 공포가 가득 어려 있었다. 연희가 천천히 마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리 가, 가까워오지 마. 저리 가란 말이야. 마님은 고개를 휘휘 저었다. 연희가 어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한 발 다가섰다. 응애. 마니의 귓가에 섬뜩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외출해서 돌아온 나리는 아수라장이 된 집에 한꺼번에 부인과 딸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리와 할멈은 한동안 둘 다 침묵을 지켰다. 나리가 다시 입을 뗐다. 이제는 자네가 모셔야 할 주인도 이 세상에 없네. 그러니 이 집을 나가 자유롭게 살도록 하게. 할멈은 그렇게 나리 집을 나왔다. 연희아 씨는 정말로 가비마님의 환생이었을까?